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 이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재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합병이 완전히 끝나진 않은 상황들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으로 이제 흡수 합병이 되면서 내년에 이제 새롭게 출범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상황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을 준다고 해서 지금 합병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제대로 이제 모든 합병이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주가에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 그럼 제가 이런 주가에 반응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승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18만원대까지는 지금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언제냐면 1월 정도까지 가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본격적인 상승이죠. 그냥 상승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부분 이제 내년 1월달 지나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셀트리온의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짚어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렇게 나왔던 뉴스가 또 하나 있었죠.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품목 허가 신청이다 라는 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 종목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상승하는 이유로 작용을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움직이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셀트리온의 주가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셀트리온은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셀트리온이 만년 적자의 기업이에요? 아니죠. 흑자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야, 셀트리온은 복제약 만드는 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도 못해. 이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신약 개발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기업 적자 나오고요, 매출도 안 나오고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기업보다가는 이런 바이오시밀러 가지고 탄탄한 실적이 나오고요, 이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한 것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유럽 분목 허가 신청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은 셀트리온의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표님, 저런 내용들 가지고도요, 지금 셀트리온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돌파로 찾아본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합병이라는 게 있었겠지만 글로벌 기업의 저는 인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순서에서 밀렸어요. 뭐에 밀렸냐면 합병이 먼저였기 때문에 합병이 우선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라는 게 갑니다. 자, 이 인수라는 게 가면서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합병이 가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예요? 매수 청구권이었죠. 매수 청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인수를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합병이 들어간다. 자금들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 회장이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서 금융권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해. 충분히 여력이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수라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기저효과입니다. 자, 실적이 얘네들이 하락했던 이유가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자, 요 부분들까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요거 보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셀트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산타랠리입니다. 산타랠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셀트리온은 상당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맥점을 통해서 제가 또 산타랠리 히든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나왔고요. 시가총액도 지금 크지 않기 때문에 급등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되고 매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기업들을 분석했고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 있는지 참고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타 가능한 총선 테마주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에다가 셀트라고 남겨주시고, 또한 셀트리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연락처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트리온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해드린다 그러면 자,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인수라 그랬습니다. 인수. 글로벌 기업 인수가 가장 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셀트리온이요, 이 부분들을 이전에 이미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하지 못했던 것은, 왜 되지 않았던 것은 뭐였냐면은 합병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합병이 비용적인 부담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합병이나 통과했다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 인수는 저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정보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한 3개 정도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여기에 이제 자금들이 이제 투자가 될 것이고요. 이게 인수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렇다 그러면 차트상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자리에요. 지금 자리에 보시면 사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주춤하고 있죠. 오늘 조정 주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길게 눌러주는 모습이 이제 안 나옵니다. 즉 여기 내려오는 폭은 이제 좁아질 거예요. 단기 폭을 주고 그 다음에 18만원대 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수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자,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그리고 또 계산기를 우리가 두들겨 본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을 본다 그러면 한 77,400원대 정도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셀트리온을 사는 것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는 게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래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그냥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 더 자세한 내용,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에 기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 해소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제가 다음에는 1번 좀 덜한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게 해놓으시고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이라는 죄송합니다, 인수라는 것이 이제 바로 앞에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